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진도는 손해배상 책임이죠. 146페이지. 네? 100? 야간반하고 다르구나. 150편.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부터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인 설명이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137페이지. 자,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어떤 계약을 했고 중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사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죠. 서명 및 날인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죠. 요 두 가지 의무가 시험 나오는데 확인 설명해야 한다.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의무사항 나오면 누가 할 것인가, 언제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가 짚어져야 돼요.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항상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는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속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합니까?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으로 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해서 확인 설명하기 때문에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까지.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 그 말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만 하면 됩니까?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쌍방에게.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매수임차는 권리 취득하는 사람이죠. 매수임차 의뢰인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할 때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그죠? 확인 설명해야 한다 나오면 네 가지 중에서 함정을 파는 거 요 두 가지. 언제 누구에게 요걸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계약 체결 전 시점이 주어지면 확인 설명이구나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만? 취득인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사항이 9가지 있죠. 9가지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 완성 전, 계약 체결 전이니까 어떤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고,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니까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그죠? 표시상 설명해야 하네요. 표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장이 됐다 생각하시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돼. 지금 현장 안내는 물건이 뭔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구분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주택이면 단독인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인지 구분하죠. 지금 설명드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이 얼마다 설명해야 하네요. 그게 표시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은 공시법에서 배우시겠지만 표시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까? 대장이 기준입니까? 대장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그럼 대장 기준 확인했다면 뭘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제시할 자료는 조사 확인할 때 발급받은 열람한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공부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유독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의 상태는 공부상 확인 안 되죠. 잘 파악이 안 되면 누구에게 가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여도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설명한 내용을 어디 적어야 되고 설명서에 불응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그죠?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민증 보여달라 할 수 있나 없나요? 소유권 확인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각부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부동산에 와서 물건 내놓은 손님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가. 언제?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말은 중개가 완성된 때. 누구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죠. 이번에 바뀐 것이 보존은 4번만 보존한다. 원본을 보존해야 되고 4번 보존해야 되고 전자문서 보존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거래계약서만 기억하면 돼. 거래계약서 몇 자요? 5년 보존이야. 설명서는 3년 보존. 근데 보존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보존 의무는 있지만 바뀐 것이 다만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거기 들어가서 계약서 쓰게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자료 보관하고 있겠죠. 그게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존 의무는 없다.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특이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거래계약서는 민법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또는 소속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되죠. 작성할 때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여기 특이한 거야. 법정 서식,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이 없다. 어떤 서식을 써야 한다. 강제하는 서식이 없으니까 거래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다. 앞에서 배우신 거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도 법정 서식이 있다. 법정 서식이 없다. 표준 서식이 없다 나오면 거래 계약서만. 그래서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형식의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쓴단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이제 예정 빠지고 거래 금액 계약 금액도 적어요 안 적어요?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적죠?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보존. 요 세 가지 법정 서식이 없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은 어디만 쓴다? 거래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 3년.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해야 할 가격은 어떤 가격? 예정 가격. 설명서에 적을 가격 이름도 예정. 이렇게 틀을 잡아 두시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 계약서하고 설명서에만 서명 및 하는 거예요. 또는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가. 항상 요 기준을 잡아 두실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절차를 거치고 이런 누가 하고? 책임자. 분사무소에서 나오고 대표자 나오면 안 돼요. 그거 유의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 확인 설명을 소속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소속이 중갱이했다. 당의 중갱이를 수행한 누가 있다. 소속이 있으면 소속이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죠. 당의 중갱이를 수행한 소속이 있다 나오면 소속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간주?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니까 소속이 일을 해도 누구는 반드시 찍고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당의 중갱이를 수행한 소속이 있다 나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갑을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동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건에 사고가 발생되면 일을 한 두 사람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되겠죠. 공동 중개 나오면 1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까? 모두 서명 및 날인.
소속이 당의 중개인을 수행했다 나오면 함께 및 공동 중개했습니다 나오면 모두 서명 및 날인. 됐죠? 요게 다 중개 업무이 아니요. 중개 업무이면 기본 제재가 뭔데? 업무 정지인데 바뀐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요건 25회 때까지는 업무 정지였다가 뭐로 바뀌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속도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이 중개 업무 관계에서 사고 치면 다 제재가 뭐다?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법이 바뀌어서 500만 원 바뀐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죠.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소속은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죠. 그 여기 함정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의 중개인을 수행하였다.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은 뭐는 반드시 해야 돼?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작성하지 않았네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가 있다? 없어요. 소속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지 소속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속이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죠? 작성 교부 보존은 소속의 제재가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밖에 안 되죠. 계약서를 쓸 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나 거짓 기재한다든지 이중 계약서 쓰면 법 위반이죠. 요게 더 나쁜 놈이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밖에 안 되지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 쓰게 되면 제재가 등록 취소 사유. 소속도 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나 없나요? 작성할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 쓰면 제재가 뭐? 소속 자격 정지요. 그 나중에 기준을 꼭 잡으실 게 다음 주 가시면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기억하시면 소속이 요 4가지 경우 아니면 자격 취소는 없다고. 그래 기준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가 누가 더 무겁다? 개업 공인중개사 제재 더 무거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중계약 쓰거나 거짓 기재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사유인데 소속은 뭐? 자격 정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소속은 제재가 뭐? 자격 정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은 거래 금액이죠. 그죠? 권리관계는 설명해야 하네요. 뭐 보고 확인하고 등기부 확인한 내용 확인해 설명한 내용 어디 적고 설명서에 적죠.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겠어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확인 설명한 사항을 어디 적는다고요? 설명서에 들어가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설명사항이에요. 그 나중에 공통사항만 물건 표지사항은 설명해야 하네요. 대장 보고 확인 설명하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의 표지사항은 계약서에 적어야 안 적어요? 그런 것만 공통이고 나머지는 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나중에 확인 설명사항이다. 그렇게.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나중에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앞에서 배우신 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행위를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수업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지금.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한 경우의 배상 책임 요건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니까 행위자는 누구이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데도 책임이 있죠. 이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민법이 없는 제도가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였죠.
내 가게인데 나 이외에 개업공인에서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 중개인이 장소를 제공하여 장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내 가게에서 중개하다가 재산상 손해에 가한 경우 사고는 누가 쳤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 쳤는데 내 가게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간판을 미든 외형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업공인에서 니도 책임져라.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그럼 큰 기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처럼 요건이 직접 중개인을 했습니다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중개인이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과실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경우 배상 책임 요건이나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 제공에 대한 책임 요건은 자기가 직접 중개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요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런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중개인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간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민법에 없는 보증제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보증. 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입니까? 재산상 손해 입은 타인 보호 취지입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자체가 손해를 가한 니를 보호한 것이 아니고 니가 가한 손해에 책임지라 그 말이니까 상대방 보호 취지인 것이 배상 책임 규정이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해야 되는 보증은 많이 다른 거예요.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피보험자 본인 보호 취지예요. 그러니까 상법상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예외 없이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몇 사람?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 보호 취지인 보증은 예외 없고 뿐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특수법인인 지역농협도 뭐 하고 싶으면 중개업하고 싶으면 상대방 보호 취지인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 중 한 개 선택하면 되고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법인이 아닌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이상.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6억.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추가다 그 말은 본전 빼고 추가로 두게 되는 분사무소 이야기니까 4억. 지역농협도 예외 없이 설정해야 되죠.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은 얼마만? 1,000만 이상 설정하여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요거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럼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죠. 공탁은 금액을 직접 맡기는 거죠. 고인념을 구분하시면 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한도라고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다. 12만 5천 원 냈다. 그러면 보장받는 기간이 1년이죠. 보증보험 공제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보장받는 기간이 1년 주어져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설정해야 되겠네. 기간이 있는 것은 뭐하고 뭐 보장받는 기간이 있는 것은 보증보험하고 공제자. 공탁은 1억 이상 공탁되어 있으면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증이 조건이니까 기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는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이면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겠죠.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겠네.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 나하고 기간 만료 나오면 물을 것이 언제까지인가 이걸 물으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탁은 기간 만료가 없다고 말이죠.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해서 손해가 있는데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인데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고용인의 배상 책임이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거나 간주가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능력이 없으면 누구 찾아가요? 보증기관 찾아가서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한 손해이거나 고용인이든지 다른 사람 중개인이 장소 제공이든지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손해배상했다면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이내에. 여기 잘 나와요. 손해배상 후 며칠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받는 1년 기간 동안에 한 건이라도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그 한 건을 보장해주게 한 제도가 보증보험 공제이기 때문에 남은 게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이내에 다시 12만 5천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하고 공탁금 중에서 1억 원 그런데 3천만 원 배상되었다. 그럼 남은 금액이 7천만 원밖에 없죠. 그럼 최소한도가 얼마인데? 1억이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렇게. 손해배상 후 며칠요?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보증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하는 지 마음이죠. 보증만 유지하면 되면. 그러면 보증을 유지시켜야만 타인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을 먼저 해지한다. 해지해버리면 보증이 깨지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을 그대로 두고 그 말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했죠. 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를 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보증 변경 설정 신고하고 나중에 해지해야 한대. 중개가 완성이 된 때라고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마무리 작업은 세 가지요.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되죠. 설명서 교부해야 되죠. 확인 설명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나중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중개 완성이 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하고 나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나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뭘 해놨다고? 보증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쌍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대. 여기도 설명 나왔죠? 여기도 설명이죠. 확인 설명도. 완성되기 전 설명 의무를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입 닫혀서 설명 못하면 500만 원.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은 이미 설정되어 있죠. 설정되어 있는데 입을 닫혀서 설명 못했다고. 이 얼마? 1,000만 원까지야. 이렇게 설명했거든. 중개가 완성되어서 손님에게 설명을 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가게 복사제가 똑 떨어져가지고 복사를 못해줬다고. 이거 1,000만 원까지 하면 되나? 여기 특이해서 여기 100만 원 이하야. 설명 나오면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500만 원. 완성이 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100만 원.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됐죠? 손님하고 관계 있는 제대가 업무정지죠. 손님의 입장에서 인장이 중요합니까? 보증이 중요해요. 인장은 중개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다 업무정지죠. 보증 아예 설정하지 않아 버리면 제재가 등록 취소야. 여기는 설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완성이 된 때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내가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기관이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금액이 1억입니다. 언제까지인가? 이걸 설명하라고. 요거 설명 못하면 뭐라고? 100만 원. 아예 설정을 안 해버리면 등록 취소. 그렇게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에? 복습은 이 정도 합시다. 에? 자, 오늘 진도는 15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 있죠. 타이틀 계약금 등 미출해 보세요. 계약금 등이다. 그 말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줄여서 계약금 등이요. 그럼 계약금 등이 나왔다. 그 말은 계약은 체결되었다. 체결되기 전이다. 계약금을 언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약금 등 앞에다가 계약 체결 후 적어보세요. 계약 체결 후 업무가 지급 내용이라고.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우시면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나와요. 앞면에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소개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어떤 내용인가? 부동산에 대하여 A하고 B 간에 개업 공인 중에서 갑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4억 원에 이루어졌어요. 4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은 생략된 절차가 매도 매수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에서 갑각에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해서 어떤 계약? 중개 계약하고 매수 의뢰인도 중개 계약했죠.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했죠.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면 개업 공인에서는 완성이 된 이후에 당사자 쌍방을 대상으로 몇 가지 마무리 작업했고 3가지 거래계약서 교부했고 설명서 교부했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 교부했죠. 중개보수 받았겠죠. 그럼 계약 체결 후야. 이제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웁니까?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 개업공인에서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중개계약부터 확인 설명하고 완성이 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하고 대가 받으면 그게 끝이야.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예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어떤 계약했고? 중개 계약했고 중개했죠. 법에 정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반이요.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야. 여기까지 기본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야. 그럼 계약 체결 후이면 중개가 완성된 후잖아요. 중개 완성 후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후이면 매매 계약이 4억 원에 이루어지면 계약금 줬죠. 약정한 시기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 넘겨받는 게 이행 업무 아니야? 계약 체결 후는 이행,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행위, 이행 업무라고. 이행행위는 원칙은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이거 원칙 중개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 않아버리면 누가 직접 해야 돼? 당사자 직접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법무소 불러다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넣었죠? 그럼 야가 아파트 판 목적이 이상할 목적이면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 4천만 원 넣으면 딴 데 이상할 동네 가서 계약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중도금 들어오면 중도금 넣어야 되겠죠. 그 말은 매도인이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매매 계약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은. 아니 매매 계약한 목적이 아파트 팔고 이상할 목적이면 딴 데 이상할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쓸 수 있어 없어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반드시 기출문제처럼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반드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썼다고. 근데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등기가 넘어와야 이행 완료 아니야. 근데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그 말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계약이 어떤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나 없나요? 이거 민법이잖아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효과는 니하고 내하고 만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매도인이 써버린 돈은 다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민법으로 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나 없나요? 반환 채무가 발생되었죠. 근데 다 사용한 다음이면 이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타이틀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에요. 예?
타이틀 그렇게 돼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상이 돼. 그러면 직접 교부하면 사고 발생되면 돌려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업무는 다 끝난 다음이죠. 계약 체결 후인데 의무사항은 아닌데 당사자 쌍방에게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야. 이제는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4분에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행 과정에서 매매 계약과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물건이 인도되어야 이행 완료죠. 되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네가 써버린 돈은 다시 뭐 해야 하는데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되는데 다 사용한 다음이면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돈이 네가 돈 쓰는 것이 급하지 않으면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통장 명의자, 예치 명의자가 7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7사람을 불러줄 테니까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언제까지요? 이행 완료될 때까지 통장 만들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합시다.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 제도야. 그러면 요건 나중에 9월 달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안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 계약이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면 이미 써버린 매도 임대인은 돌려주기가 반환 채무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계약 체결 후 중개가 완성된 후 업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당사자 쌍방 앉혀놓고 언제까지라도 이행 완료될 때까지라도 법에 정하고 있는 중립적인 당사자 이외에 제3자 7사람 통장 명의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 시험에 요 조문이 나오면 이걸 언제까지 누구 명의로 이걸 물어요. 마지막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면 보세요. 보세요. 책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죠. 권고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 경우. 권고 받았죠. 두 사람이. 받은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예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야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나는 지금 아파트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해야 되는데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해버리면 야는 이사 못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 계약과 관련한 거래 대금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사갈 동네 가서 아파트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어야 되니까 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고.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 예치 권고에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 중개계약은 해지된다?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미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이건 계약이 다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항상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어디서 따질 문제고 민법에서 103조 위반을 따져서 유효 무효를 따지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치권고에 거부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뭘 못하겠다 거부했을 뿐이다. 예치를 못하겠습니다는 취지의 거부일 뿐이지 거부했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중개계약이나 거래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통장 명의자가 나중에 학교론청에 가시면 에스크로업자야. 에스크로 제도가 이런 겁니다. 계약이 4억원에 이루어졌죠. 당사자가 직접 4억원에 계약했다고. 그러면 법률 지식이나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직접 이행하면 되죠. 근데 이행 과정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경매 등기가 있다. 부동산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등기 때문에 권리가 실행되어버리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이 완료가 안 될 수 있네. 그러면 계약을 한 당사자가 4억원 계약 내용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 에스크로업자 찾아가서 의뢰해요. 우리가 매매 계약 4억원 했으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한 내용대로 네가 중립적인 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좀 대신 해달라고. 이행 대행업자 이름이 에스크로업자야. 그럼 이행을 안전하게 대행하려면 돈을 직접 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에스크롭자 명의로 통장 개설해서 예치하게 되고, 이 사람 등기 권리증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증 두면 돼야 안 돼요? 이중매매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련 서류도 여기 맡기고, 그래서 에스크롭자 하는 일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업무하고, 등기 관련 서류까지 다 보관하는 것이 에스크롭자예요. 그러면 부동산상의 압류, 가압류, 건진당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여기 누구 빚이에요, 이건? 매도인 지가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럼 총 매매대금 4억 중에서 총 빚이 1억 5천이다. 이게 부동산상의 위험이라 해요. 각종 등기가. 그러면 어차피 네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에스크롭자 하는 일이 부동산상의 위험을 제거한다. 그 말은 부동산상에 이미 지고 있는 빚을 매매대금 4억 원 여기 있죠, 지금. 갚아버리고 위험을 제거하고 돈 다 갚았죠. 그러면 등기까지 넘겨주면 이행 완료됐죠. 남은 돈을 누구한테 주고? 매도인이 주고 일정에 보수받는 사람이 에스크롭자예요. 에스크롭자는 계약 당사자 이외에 중립적인 제3자 지위에서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도 그대로 이행만 대행해주는 사람이 에스크롭자이고, 에스크롭자가 하는 일이 크게 보면 예치 업무하고 계약 관련 서류 보관 업무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전체 업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하는 내용은 계약 서류까지 다 나한테 맡겨라 그 말이 아니고 뭐만 하자고.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을 못 받는 게 가장 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당사자 이외에 법에 정하고 있는 7사람 명의 중에 한 사람 정해서 맡기자. 그거 도입한 거야. 좋은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제도에 의해서 뜨문뜨문해서 한 번씩 나와. 자, 요 제도 정도 하시면 돼. 자, 보세요. 거기 교재 보시면. 제도적인 취지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밑에 하단에 2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있죠. 158페이지요. 그러면 예치 권고에서 첫째 줄 누구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완료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기출문제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맞아요. 이미 계약서 작성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행이 답이에요. 이행 동그라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맨 밑에요. 밑에서 둘째 줄이요, 지금.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줄여서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병이 정하는 자, 그게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 7사람이 좀 이따 나와요.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뭐 하자고? 옆에 페이지 첫째 줄 예치 밑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뭐 하자고?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이번에 예치 대상 및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있죠? 예치 대상은 교부되는 계약금만 합의해서 계약금까지만 그러면 예치합시다라고 합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만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잔금까지 합시다 합의할 수도 있죠. 반드시 잔금까지를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만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해서 예치 대상은 예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약금 등으로서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고 잔금도 예치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모두 예치할 수도 있고 하나만 예치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반드시 잔금까지를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치 명의자가 별표입니다. 여기 조항을 물으면 언제까지 누구 명의로 예치 권고할 수 있는가 이걸 묻기 때문에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중립적인 제3자 명의가 돼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 안에는 누가 될 수 없는가? 옆에 땡땡 거래 당사자 명의는 되겠나요?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임대인 명의, 임차인처럼 줄여서 거래 당사자 명의 X. 그래서 법에서 예치 명의자는 7사람은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7가지 걸고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맨 밑에 저기 맨 위에 보니까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당사자는 아니죠.
그럼 이렇게 시험 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소속 명의는 있나요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 X입니다. 나중에 악벌 짰다 가지고 암기해요. 밑에 이 니은에 은행 있나요?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시옷 보세요. 시옷. 부동산 거래계약 뭘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를 서류 관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스크롭자겠죠. 근데 에스크롭자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전문회사라고 나와요. 그 나중에 은, 공신, 보채, 전계 이렇게 암기해요. 은이 뭐예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개업공인 그렇게 암기해요. 최근에 나오면 법원의 공탁기관, 법원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 정도 하시고, 예? 예? 3, 4월 달에 160페이지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특 찍고 나중에 해요. 시험에 뭐 출제 비용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161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는 박스에 법조 몇 조? 33조. 금지행위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한 줄 나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하시고 등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부동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는 다음 각호 몇 가지? 7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7금지행위라 불러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끝이고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다만이 없죠. 땡땡 예외 없이 금지 적으시고. 자, 요건 쉬기 전에 취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수까지가 중개업무이면 이것도 중개업무이다 아니다. 중개업무를 하다가 7가지 검증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본 제재가 뭐 이어야 되는데? 업무정지 이어야 되는데 7금지는 예외 없이 규제하기 때문에 제재가 다 등록 취소 사유예요. 좀 이따 나오는데 제재가 지금 중개계약부터 중개보수까지가 기본 제재가 중개업무이어서 업무정지가 기본인데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 목차가 중개계약, 확인설명, 작성교부 보존, 예?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받는까지가 중개업무인데 여기 기본 제재가 다 뭔데? 업무정지 아닌 것만 나중에 골라내시면 돼. 대표 7금지는 등록 취소 사유. 방금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아도 등록 취소 사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등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 모두는 33조에 정하고 있는 몇 가지? 7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겠다 그 말이죠. 7금지라 합니다. 7금지를 했다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다만이라고 예외정이 없으니까 예외 없이 금지한다. 그러면 1, 2월 달에서는 뭘 하시는가? 33조에 정하고 있는 7가지 행위가 어디까지 금지인지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박스 안에 3호 한번 보세요. 3호 보시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밑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죠. 예외가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을 중개했는데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매도 매수인에게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행위면 200만 원까지만 받아야죠. 300만 원씩 받아버리면 초과 수수했어요 안 했어요? 금정 위반했죠. 뒤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초과하여 받았으나 그대로 반환한 경우,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초과하여 받은 만큼, 초과액만큼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검증이 했나요 안 했나요?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는 초과하여 받았으나 하면 검증 위반이죠. 그대로 반환해도 초과수수한 다음이고,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한 번도 못 써보고 부도 처리돼도 초과하여 받은 다음이고, 초과하여 받은 만큼 손님에게 손해가 없다 해도 뭐한 다음이요.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가 검증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 그 뒤에 뭐 하였으나 뭐 하였다 이게 우리한테 속이는 말이에요. 투기를 조장하였다. 전매 차익은 발생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하면 검증 위반이구나. 뒷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유의하시라고. 그러면 7금지를 공부하실 때는 하지 마라 그 말은 어디서 배워요? 규제법은 가만히 따져보면 규제법 어디 배우는 거 보니까 뭐 학교론에서 규제법을 배웁니까? 학교론은 뭐 법과목도 아니고 민법에서 규제를 배웁니까? 개인 간의 다툼이죠. 공법밖에 없어. 공법에서 용도 지역 정하고 그 용도 지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형질 변경하지 마라. 토사 채취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돼 있죠. 그 규제법이에요. 규제법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공법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용도 지역을 공부하시겠죠. 용도 지역마다 행위 제한이 다르겠나요? 같겠나요? 규제는 최소 규제가 원칙이야. 최소 규제가 원칙이다는 말은 규제는 국민을 규제하겠다는 말은 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 그만큼만 규제해야 돼. 법에 있는 만큼만 규제도 국민에게 피해 아니야? 네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33조에 있는 7가지 7금지는 하지 마라 그 말이니까 규제법 성격이면 7금지를 정하고 있는 33조 법 조문만큼만 규제해야지 마음대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대하면 안 된다고 연습을 1호 한번 보세요. 1호. 매니 1호. 중개 대상물 괄호. 뒤에 매매업 행위 괄호. 1호는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하여 뭘 금지한다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5가지 물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인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뭐만 금지해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규제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일이 확 줄잖아요. 그럼 이걸 확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가 금지죠. 다음 중 금증의를 볼 수 없는 것.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자동차 매매업 행위를 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업 행위는 금증이에요.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증이가 아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을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임대업은 금증이에요. 매매업이 아니면 금증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하지 말고 법조문에서 뭐에 대한 어떤 행위까지가 금증인지 그걸 체크하는 게 1, 2월 달이에요. 판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설명드리겠지만 판례까지 싹 다 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1, 2월 달에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1호는 보신 김에 중개 대상물 매매업 행위는 금지죠. 요걸 풀면 개업 금증의로 볼 수 있는 것 없는 걸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 건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공장 재단, 광업 재단처럼 5가지를 풀어서 매매업 해도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요. 1호는 이 정도 물어요. 중개 대상물 매매업 행위는 금증이다. 정해놓고 이걸 풀면 토지 매매업 행위도 건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공장 재단 매매업, 광업 재단 매매업 행위도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면 돼. 매매 행위하고 매매업이 같아요, 달라요? 앞에 중개하고 중개업이 같은 말이에요. 중개는 계약 알선 자체죠. 무상으로 해도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1회만 해도 중개죠. 업이 되려면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이죠. 그럼 보세요.
매매를 금지합니까? 매매업을 금지해요.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업을 금지할 뿐이죠. 그러면 토지 매매는 가능하다? 건물 매매는 가능하다. 여기 결론이야.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토지 건물 매매는 가능하다. 매매는 가능하다. 그 말은 우연한 기회에 한 건 사고 파는 것은 손 안 대겠다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영리 영업 목적을 하면 그때는 업이 되니까 그때 규제하겠다는 거야. 됐나요? 1호는 5가지 풀어서 매매업 행위는 금쟁이다. 여기 답이 있고 5가지가 아니거나 매매업이 아니면 금쟁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업이 아닌 뭐까지? 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합시다.